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지난 주말 불행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애도를 표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어, 근데 저는 이게 또 정치적, 이념적 악플을 다시는 분들이 꽤 많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분들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불행한 사건, 사고지. 이게 뭐 잘했다, 못했다, 뭐 거기가 목적이 뭐다 이런 얘기는 저는 안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짤막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수도권 전셋값 추락, 물량 증가의 역전세 우려도 변동률 마이너스 0.44% 하락세 가팔라조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전세가가 가지는 의미는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하여 부동산에서 전세가가 지금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전세가가 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현장에선 어떤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어요. 최근에 전국을 두 바퀴 꼼꼼히 돌고 또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는데 전 요새 수도권과 서울을 다시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에 큰 변화는 없고요. 오히려 더 안 좋아지고 있고 부동산 사장님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전세가 기사에 나온 것처럼 과연 떨어지고 있을까? 네, 맞습니다. 떨어지고 있고요. 예전에 비해서 전세의 인기가 현저히 적어요. 전세는 대기 손님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있었던 시절이 있고 2020년도 8월달 이후에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전세가가 그야말로 유례없는 사상 최고의 폭등을 했었습니다. 전 전세가가 2배가 되는 걸 눈으로 보면서도 처음에 의심을 했습니다. 3억짜리 전세가 6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능했구나. 왜냐면 그 3억이란 시세가 만들어지는데 엄연히 따지면 거의 3, 40년이 걸린 건데 그 아파트가 만들어진 지 20년이 지났다면 20년이 걸린 건데 어떻게 그게 하루아침에 2배가 됐을까? 임대차법을 하나 바꾼 게 이렇게 심했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와서 보면은 그게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있는데 임대차 3법이 시행된 다음에 폭등했던 전세가가 다 반납이 된 건 절대 아니에요. 매매가만큼 빠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눈여겨서 봐야 되는 건 사람들이 전세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엔 전세를 굉장히 선호하셨거든요. 근데 정말 선호하지 않고 월세를 선호하세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시장은 항상 부동산 시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미 틀린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가 부동산 시장은 매매, 그러니까 팔고 사고 할 때의 가격이 부동산 시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실력이 늘질 않아요. 부동산 시장은요, 내가 처음엔 잘 안다더라도 무조건 매매, 전세, 월세, 3박자를 다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정말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정해져 있어요. 월세를 원하는 분들은 월세 시세가 중요하고 전세를 놓거나 전세를 구하는 분은 전세 시세가 중요하고 내가 팔거나 살 분들은 매매가 중요하거든요. 플러스 알파로 세금과 대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복합적인 시장이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매매는 아웃. 아예 없어요. 예전에 거래량의 10분의 1, 15분의 1, 20분의 1 이런 정도로 서울의 거래가 없어요. 일단은 서울을 예를 들게요. 전세는 예전에 비해서 현재 인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시장에서 실패를 맛봤던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요맘때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장이었는데 그때 분명히 부동산 매매가에 타격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생각과는 달리 08년도에 쭉 떨어진 게 아니에요. 08, 09, 공식거 08, 09, 10까지 굉장히 혼란장이었다가 2010년도부터 좀 떨어진 게 분명히 맞고 2011년도, 12년도가 진짜 분위기가 안 좋았거든요. 그때는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망한다, 이거 온다, 저거 온다 그래가지고 아주 신문사가 바빴는데요. 그때마다 사람들은 정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대표주자가 저예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2008, 2009 요때 매매 시장이 굉장히 흔들릴 때 지금처럼 전세가가 같이 내려갔느냐? 안 내려갔어요.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해봤어요. 그때는 왜 안 내려갔느냐? 근데 쉬워요, 이거는. 뭐냐면 그때는 애시당초 전세가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전세자금 대출이 대중화되기도 전이고 지금처럼 좋지도 않았어요. 지금 말고 몇 년 전이요. 근데 그게 추후에 이명박 정권 때 풀어준 거예요. 이유가 있었어요. 그땐 전략적으로 풀어준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러니까 애시당초 전세가 편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린다고 전세가가 같이 흔들린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땐 금리도 건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과 유사한 점이 몇 가지 있다 하더라도 전세가가 지금처럼 떨어지진 않았는데 지금은 그럼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서 저금리로 전세가 굉장히 좋은 초이스였다가 그게 더 이상 급변하면서 아닌 게 되면서 월세로 수요를 쫙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 같이 내려가고 있고 전세가 내려가면서 매매가도 같이 내려가고 있는 게 지금 시점이에요. 왜 그러냐면 상당히 연동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2020년도 8월달 이후로 전세가랑 매매가는 거의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잔인한 시장이었던 게 2020년도 후반, 그러니까 2020년도 후반, 2021년도, 2022년도 초반까지는 전세가랑 매매가가 동반 올랐어요. 전국을 봐보세요. 같이 올라요. 그리고 지금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됐기 때문에 시장의 체질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되면서 전세가가 폭등을 하면서 전세가 비율 자체가 들러붙은 상태로 연동돼서 움직이는 현상이 일어난 거거든요. 예전이랑 시장의 체질이 바뀐 거죠. 이 상황에서 월세로 수요를 다 뺏기면서 매매 전세가 동반으로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전세가율은 다시 높아지게 돼 있죠. 그래봤자 소용이 없죠. 전세가율이 높아봤자 매매든 전세든 이걸 끌어오는 금리가 워낙 갑자기 너무나 높아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월세를 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사실 우리가 시장을 봤을 때 야, 이걸 어떻게 살려내지? 이걸 어떻게 부양해서 어떻게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다시 살려내지? 이 걱정을 해야 될 때는 언제냐면은 매매가도 떨어지고 전세가도 떨어지고 월세가도 떨어지면 그때는 진짜 시장이 지옥불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공급을 줄이던 거기서 공급 더하면 이제 끝이에요. 시장은. 거기서 공급 더하면 끝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월세가 심각해요. 제가 주변에 자문을 구해보고 아시겠지만 저희 직원 한 분은 저보다 전문가란 말이에요. 데이터에. 근데 제가 이분 얘기를 적극 채택을 안 해요. 데이터쟁이가 되기 싫어서. 그런데 이분 얘기를 따라 보면은 월세가가 이렇게 올라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정말 미친 듯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게 지금 월세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만 하세요. 자극적으로 하려는 얘기가 아니라 월세 상승폭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도 아파트 매매가가 올라가고 전세가가 올라가고 난리 부르스를 쳐도 월세는 진짜 천천히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놓고 뻔뻔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월세가 가장 좋은 선택이기 때문인데 월세가 제일 좋은 선택이 된 이유는 금리가 급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도를 넘긴 거예요. 어떤 전문가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급변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 중에서 지금 금리가 여기까지 올라올 걸 맞춘 사람은 그 사람이 비정상이라고 합니다. 저희 직원분 말씀은. 왜 그러느냐? 파월이 작년에 했던 얘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긴축을 하지 않겠다. 인플레가 심각하지 않겠다고 대놓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뻔뻔하게 얼굴을 바꿨고 러시아 사건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사람이 맞출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었다는 게 이분의 주장이고 저도 동감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돼버리니까 매매랑 전세 자체가 사람들의 수요를 다 뺏겨버린 거예요. 플러스 알파로 규제 있죠. 세금 세죠. 그리고 언론에서 공포를 조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월세로 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월세 시장이 이제 묶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부터는 묶어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매매 전세는 묶였잖아요. 근데 전세 월세는 묶인 게 아니라 서로 경쟁 구도잖아요. 전세가 월세로 수요를 뺏기고 있어요. 그럼 전월세 시장을 같이 봤을 때 전세가가 내려간다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이게 팩트예요. 맞는데 전월세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는 표현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건 아셔야 돼요. 전세가 하락? 맞아요. 금리를 보거나 대출 시스템을 보면 납득이 돼요. 사람들이 예전에 저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쓰다가 월세로 가는 거 합리적이에요. 항상 이래 왔어요. 그런데 전월세 시장을 묶어서 임대차 시장이 안정되는지를 물어봤을 때는 대답은 노예요. 그런데 이런 기사를 계속 보시면 여러분 이 생각하실 거예요. 이제 매매가도 안정이 됐고 임대차 시장도 안정이 되고 있으니까 부동산 시장은 한동안 쳐다볼 필요가 없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불씨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시장이 여전히 불안하다고 보는 게 맞아요, 여러분. 왜냐면 월세는 여러분이 택하고 싶은 초이스가 아니에요. 왜냐면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매달 200만 원, 300만 원 내고 싶은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상가랑 달라요. 상가는 2, 300 월세를 내고 4, 500 수입을 올리려고 하는 거지만 이 거주 상품은 그게 아니라 그냥 200 내고 끝, 300 내고 끝이에요. 집에서 애기들이랑 있던 와이프가 일하러 나가야 돼요.
이런 현상이 미국이랑 유럽은 옛날에 한번 쫙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규제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아직까진 불만이 없는데 뭐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요, 여러분. 월세를 택하셨어요. 근데 월세가 계속 올라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머리 안에 있는 다양한 구성이 있겠지만 이 판이 다시 바뀌어서 매매가가 다시 자극을 받는다? 나는 미친 듯이 비싼 월세 내고 있는데 전세가 월세가가 다시 올라간다? 매매가가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또뭐 벼락 거지네, 소외감을 느끼네, 살맛이 안 나네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은 그 생각 절대 안 드시잖아요. 사람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경이공자일을 가지고 있다. 와, 부럽다. 레미안 데치펠리스를 가지고 있다. 성공한 인생이네. 마곡지구를 분양을 받았었다. 넌 정말 로또를 받았네. 테슬라를 옛날에 들어갔다. 자식한테 물려줘라.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다. 부럽다. 자식한테 물려줘라. 부럽다. 이럴 때가 있었어요.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부럽다. 이런 그 자산을 갖고 있는 게 신분의 어떤 기준이 마냥 그런 시절이 불과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어떠세요? 관심 없죠. 이게 인간의 메커니즘이에요. 사람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전 이렇게 안 되려고 되게 아둥바둥 애를 쓰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똑같아요. 지금은 다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시장을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분명히 불안 요소가 있거든요. 그게 앞으로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맞추긴 어렵죠. 워낙 지금 대외 여건 자체가 흔들흔들하니까. 하지만 제가 봤을 땐 매매 시장은 모르겠지만 전월세 시장이 안정됐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전세값이 추락이다, 물건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뭐 비교 대상을 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과거의 시점도 비교해 봐야 되고 지금 시장의 특징도 봐야 되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서울 아파트가 평균 6,000건이라고 봤을 때 지금 600건대거든요. 10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그러면 이 팔라는 사람들, 예전에 집을 사서 지금 팔고 싶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팔고 싶었던 사람들, 한 달에 6,000건씩 팔았던 사람들, 그 물건 어떻게 할 거예요? 버티는 사람도 있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전세나 월세를 내놓겠죠. 물건이 안 늘어나겠어요? 당연히 늘어날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전처럼 신규로 이 시장에 들어와서 집을 사서 전세를 놓는 신규, 기존 말고 신규 전세 공급자가 늘었냐 줄었냐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앞으로의 방향성이에요. 신규 월세 공급자가 늘었냐 줄었냐 이게 더 중요한데 아무도 그거 안 보고 있어요. 왜냐면 2020년 8월달 이후로 12.4% 때문에 더 이상 들어오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대로 가다가 매매 거래량이 복구가 돼서 글로 사람들이 다시 온다? 그때도 전월세 공급이 충분할까요? 물론 이런 넘버링을 다 해보셔야 돼요.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제가 말씀드리기 되게 조심스러워져.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은 저도 최대한 조심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시장이 분명히 지금인데 그거에 대한 생각을 안 하는 게 우리가 원래 작동하는 원리다. 원래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전 제가 틀리면 그거에 따라서 제가 그 대가를 받겠지만 또 이게 역으로 내가 지금 전월세를 선택을 했는데 추후에 시장이 다시 자극을 받는다? 그것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내 살 길을 찾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공부할 수밖에 없다. 요 얘기를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